안녕하세요. 메카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정의 마지막이죠. 자, 쉘과 스레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쉘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경험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신세계를 느끼시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스레드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 구멍 작업을 할 때 탭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탭은 앞나사를 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스레드는 순하사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쉘과 스레드까지 이제 배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은 뭐냐면, 자, 3D 모델링 내부를 비워내어 원하는 두께로 형태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시험에서는 본체 모델링 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떤 형태냐 하면,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요런 본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두께가 일정하게 요렇게 생긴 형태로 안에가 다 파여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두께로 요렇게 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 자, 만약에 여러분들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자, 일단은 먼저 반 갈라서 회전을 시켜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일일이 원으로 뻥뻥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요 쉘 기능 하나면 그냥 한 방에 작업이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자, 요거 인벤토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단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자, 요거 크기를 50에 40 정도 직사각형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돌출 하는데, 자, 요 크기를 50으로 가볼까요? 자, 50.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요 위에 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위에 면 하지 말고, 여기 면을 할게요. 자, 요쪽 면을 기준으로 다시 스케치합니다. 자, 그럼 가운데 원점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원으로 가볼게요. 원. 자, 원으로 해서, 자, 여기서 35파이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파이 좀 너무 큰가?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30파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0파이로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자, 이번엔 요거 돌출 똑같이 하는데, 자, 요거를 20 정도로 가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거 이제 뒤편을 요렇게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사각형과 원이 전부 다 같은 두께로 쭉 뚫고 싶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두께로.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쉘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사각형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한 5의 두께로 양쪽 5 두께로 한번 안에를 뻥 뚫어 볼게요. 자, 자,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버튼이 있는데 면 제거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 면을 뻥 뚫고 시작을 할 건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면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께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이 두께를 5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안에가 원 기둥까지 이렇게 다 뚫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보면, 자, 요 가운데 요 빨간색 미리 보기 보이죠? 요 안에가 이런 형상으로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먼저 파악을 쭉 하신 다음에, 여기도 같은 두께, 여기도 같은 두께로, 이렇게 다 뚫리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자, 방금 요 쉘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면 제거 두께 5 해서 확인.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금방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뭐, 사각형 그려서 돌출, 또 여기서 원 그래서 돌출 이런 식으로 빼지 않으셔도
이렇게 한 방에 작업이 다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기능 알려드릴게요. 자, 쉘 여기 다시 막아보고 컨트롤 Z 하시면 뒤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 바깥쪽에다가 R 값을 줘볼게요. 자, 목깎기 지난 시간 배운 거죠. 자, 목깎기에서 요거를 8로 바깥쪽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쪽까지 자, 이렇게 8 돌려보시고 플러스. 자, 여기도 한번 8로 가볼까요? 되나? 아, 요건 8은 좀 너무 크죠? 자, 요거는 한 3으로 가볼게요.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플러스. 자, 이번엔 요 부분을 여기 부분을 한 10 정도로 10 좀 너무 10은 너무 크다. 그죠? 5로 자, 이렇게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깎이로 줬어요. 여기도 똑같이 5로 갈게요. 자, 요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둥그런 형태인데 자, 요거를 같은 두께로 쭉 뚫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쉘로 눌러 보시고 자, 요거 두께는 한 2mm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여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 자, 우리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목깎이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런 형태가 되겠죠. 바깥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깎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두께로 만약에 여기를 2mm가 됐다. 그리고 바깥쪽이 R8이에요. R8자로 했을 때, 자, 여기에 이쪽의 호는 R이 얼마가 될까요? 요게 2라고 했을 때, 자, 요 두께가 2라고 가정을 하면, 자, 바깥에가 R8일 상태에서 옵셋을 띄면 요게 R6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요 밑에를 다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입구서부터 달라지죠? 자, 입구에서부터도 R 값이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R 값을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깥쪽 R은 대충 계산이 가능한데 안쪽에 R을 또 만들려면 귀찮다. 그랬더니 이렇게 과감하게 쉘을 사용하시면 금방 작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신세계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안쪽을 보면 이런 형상으로 작업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것도 단면을 한번 제가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가운데를 봤으니까 자, 스케치 들어가서 F7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자, 이 단면을 기준으로 바깥에는 R이 크고 여긴 작죠? 그래서 이렇게 R까지 다 얘가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명령어가 바로 요 쉘이다. 자, 요게 이제 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번엔 스레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스레드를 하려면 자, 여기에다가 도면을 하나 또 그려봐야 되는데 자, XZ 평면?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 옆에다가 원 하나 그릴 건데 자, 요거 사이즈를 16 정도로 그려 볼게요. 마무리. 자, 요거를 돌출을 할 건데 자, 요거 돌출을 한 15mm 정도만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에서 다시 또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자, 요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잖아요. 그래서 형상 투영 눌러서 원 선택하면 요 가운데 센터가 잡혀요. 자, 요 원을 눌러서 센터점에서 자, 요거 이번엔 20파이 자, 요렇게 해서 요 원을 자, 이번에는 요것도 한 30 간단하게 연습만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다시 또 여기에서 스케치
자, 또 형상 투영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자, 이번엔 12파이로 갈게요. 마무리. 자, 또 돌출. 자, 요 12파이만. 자, 여기서 요거 한 30파이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런 형태의 축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앞쪽과 요 뒤쪽에 여러분들이 나사산을 내야 된다. 나사산. 자, 이럴 때, 자, 요 앞쪽은 지금 우리가 얼마로 했죠? 이거 돌출을 30으로 했죠? 자, 30으로 했으면, 자, 여기 앞쪽에 나사산 거리는 15 정도로 맞춰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전체가 다 나사산인, 전체가 나사산인 형태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스레드라고 있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 뒤편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체를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스레드는 아주 간단해요. 사용 방법은. 자, 내가 나사산을 내고 싶은 공면을 선택합니다. 자, 공면 선택. 자, 그럼 벌써 나사산이 생성이 되죠. 자, 공면을 선택하는 순간 이 인벤터에서는 이 공면의 사이즈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자동 계산해요. 요 크기가 16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자, 대신에 유형을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로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멍에서 했던 지정 피치를 여기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피치 바꿔주시면 되고 그냥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여기서 전체를 나사산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그러면 여기 숫자에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동 계산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플러스 눌러볼게요. 자, 그럼 벌써 이렇게 나사산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나사산 만드는 건 간단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 오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 끝에서 15mm만 들어오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면 선택을 하실 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나사산을 생성하고자 하는 방향 쪽, 요쪽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쪽을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나사산이 생성이 됐죠. 자, 여기서 또 똑같이 갑니다. 아이소메트릭. 자, 얘는 12파이니까 12로 됐을 거고. 자, 대신에 이제 여기 동작에서 깊이를 자,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지금 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찍은 이 지점에서 자, 지금 여기서 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만큼 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빼야 되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를 간격 띄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15를 빼버리는 거예요. 요 간격 띄우기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지금 요거는 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정방향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생성을 할 거야 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요 깊이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만 잘 보시면 돼요. 화살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30이니까 여기서 15만큼만 내가 스레드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15를 빼면 되고요. 만약에 10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얼마 빼면 돼요? 그쵸? 20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확인. 요게 이제 스레드입니다. 요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렇게 나사산을 여러분들이 축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든가 요 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는데 요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두께를 갖는 이런 형태의 박스형으로 나와 있는 동력전 단시 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요 쉘을 사용을 해서 작업 속도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스레드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필수로 들어가는 아이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축을 안 그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순화사를 안 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력전단지에서는 안 그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레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길 좀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업 피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평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평면 잡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한 9개, 10개 정도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정말로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이 수정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작업 피처 평면 잡는 법 시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꼭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